가게에서 비싼 월세를 내고 하는 것보다 이 마켓만 다니면서 판매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매출이. 대표님, 네. 저 질문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가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 기반 맘카페 홍보 많이 하던데 네. 오프라인이 없고 온라인 판매자인 경우에는 맘카페에서 어떻게 홍보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동구매나 플리마켓이나 뭐 이런 걸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플리마켓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플리마켓은 지역 기반 맘카페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되게 유명한 장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마켓 같은 거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 주체가 이제 맘카페가 되는 그런 플리마켓인 거죠. 비슷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자면 이런 회원들이 모인 재미있는 축제 같은 느낌이다. 박람회 같은 그런 느낌도 되고 지역에 있거나 또 아니면 소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제품을 소개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처음 이렇게 가게를 차렸다가 생각보다 이제 매출이 안 나와서 이렇게 망해가던 곳이 플리마켓에 참여를 하고 여기서 좀 반응이 좋아서 다른 지역에 또 플리마켓 참여하고 또 다른 맘카페에 또 플리마켓 참여하고 이래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낸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가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면 마켓에 나가기만 하면 잘 팔리나요?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마켓에 나가기만 한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고,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맘카페에 어떤 회원들이 있는지, 지역적 특성은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제품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파악. 결국에는 타겟 선정인 거죠. 많은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긴 하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긴 좀 힘들어요. 일반 마트처럼 뭐 카트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박스 단위로 막 고구마를 막 엄청 많이 판다거나 이러면 사고는 싶어도 들고 가기 힘들어가지고 못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들고 가기 좀 편한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팁은 주어진 그 공간을 좀 잘 꾸미셔야 돼요. 한 번 팔고 그냥 그만둘 게 아니라 이분들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잘 팔리기 위해서 뭘 어디에 두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오시는 게 좋고 또 그분들한테 이제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귀여운 머리띠를 한다던가 업체 명을 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표를 하고 있다던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맘카페에서 플리마켓을 할 때는 카페 내에서 선 주문을 먼저 받고 이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찾는 그런 형태가 많아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을 많이 가져갔는데 뭐 한 200개 가져갔는데 막 10개 팔리고 이러면 다 이제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이 구매할지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선주문이라는 걸 해요. 이게 엄청난 홍보의 기회가 돼요. 마켓 참가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거기에 선주문도 할 수 있고 뭐 후기도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페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말 10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주문을 미리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로 뭔가를 더 끼워준다거나 주력으로 하는 상품 외에 뭔가 새로 신제품 같은 경우에 샘플을 뭐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꼭 참가하시면서 선주문도 해보시고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마켓에 나오시는 분들은 유명한 제품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나만의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나만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제품을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플리마켓에 와 있어도 사람들이 안 사죠. 왜냐면 이게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주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버블 클렌저를 내가 팔고 있다. 그냥 DP만 해놓으면 알록달록 예쁘긴 한데 저게 뭐지? 이러고 이렇게 지나친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살 게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뿌려서 이렇게 보여주고 직접 만져보게 해주고 얼마나 이 거품이 잘 꺼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면 안 사려고 했던 사람도 사거든요. 마스크를 판매한다. 한 장씩 나눠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고 음식이라면 당연히 시식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시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먹을 수 있게 간단히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싸주시면 집에 가서 먹어보고 나중에 또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공간에서 고객과 만남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거 팔로우 해주시면 뭘 준다거나
아니면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혜택을 드린다거나 뭐 하나 더 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10분 활용하셔서 고객의 경험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일 궁금해할 것 마켓 같아요. 참가비는 다 이제 카페마다 많이 다르죠. 아주 저렴한 데는 그냥 카페 제휴업체만 하면 마켓 계속 그냥 무료로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보편적인 거는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마켓은 하루에 3, 4시간? 이틀 하는 경우에는 뭐 비용이 한 15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들도 보긴 봤어요. 적게는 한 3만 원부터 뭐 많게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장소 대여비랑 모두 네. 다 포함된 건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마켓을 주최하는 곳에서 장소 대여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거고, 만약에 테이블이나 뭐 파라솔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포함된 경우가 있고 이런 건 또 다르더라고요. 참여하고 싶으면 신청을 카페에다가 하면 되나요? 맘카페가 주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카페에다가 해야 되는 게 맞고, 보통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딱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뜨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플리마켓은 보통 외부에 주최가 되고 외부는 날씨에 따라서 뭔가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카페를 좀 자주 보시면 좋고, 요즘 카페에는 알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리마켓 공지를 하는 부분은 알림 기능을 설정을 해놓으면 알림이 오죠. 그래서 여러 카페들을 다 알림 기능 설정을 해놓고 마켓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켓에서 이벤트를 하면 좋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이벤트를 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나요? 마켓에 처음에 나오실 때는 내 물건을 그냥 경험하게 해본다, 이런 개념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기 이벤트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 경험해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뭔가를 적게 하면 오히려 더 거부감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마켓을 했을 때 마스크를 한 장씩 나눠주셨어요. 그때 이거 후기 올려주신 분들한테 이제 커피 쿠폰을 드린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받은 자리에서 이 마스크를 해보시고 정말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후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굉장히 선순환이 나는 이벤트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후기가 쌓이면 사실 검색했을 때도 많이 뜨고, 그다음에 이후에 마켓에 참여했을 때도 맞아, 저기 내가 전에 받았던 곳인데 너무 괜찮더라 이러면서 사고, 주변에서도 그걸 또 보고 사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고, 그런 것들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굳이 적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적을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망해가던 음식점이 플리마켓 했더니 3일 만에 1,000만 원 벌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영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잘 오지 않으니까, 맘카페 활동을 하던 분이셨으니까 마켓을 한다고 해서 제품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 가지 제품만 밀키트로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래도 카페에서 활동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이걸 판매를 한다 했더니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선주문도 받고, 그 다음에 받은 거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올려왔던 그런 후기가 또 다음 마켓에 영향을 주고, 또 후기가 또 다음 마켓에 영향을 줘서 괜찮은 거예요, 그 매출이. 가게에서 비싼 월세를 내고 하는 것보다 이 마켓만 다니면서 판매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맘카페 마켓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옆에도 갔다가 또 조금 더 멀리도 갔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멀리까지 마켓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좀 많이 낸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플리마켓 참여하는 조건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식품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그 제품마다 요하는 그런 허가증이 다 달라요. 그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지, 카드 결제는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서류들은 당연히 받고 있고요. 시간적인 여유나 인력 등의 문제로 플리마켓 참여가 힘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업체라서 가끔씩 오프라인을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이제 온라인으로 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구매는 또 얘기가 기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공동구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